변호자 김정일 원스님 탄생 54돌 기념 제1조선학생 중앙구역 및 응용대회에 참가하여 높은 성과를 올린 전체 참가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대한 변호자 김정일 원스님 탄생 54돌을 뜻깊게 경축하는 중앙구역 및 응용대회 우수작품 발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급부 시랑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위대한 변호자 김정일 원스님께서 아주 잘된 시라고 평가해 주신 서정시입니다. 주옥양장 어디서나 백두산의 어루리. 출연해 이바라기 조선 초중고등학교 고급부 2학년 박희선. 백두산 내 토끼 무늬 가방 매던 시절 크레용으로 너를 그리던 그날엔 어린 마음에 나를 펴고 해우에 올랐다. 붉은 넥타이 시절 아버지가 가져온 백두산의 돌을 남고 잠 못 들던 그 밤에 내 꿈속에서 해우에 올랐고 답사갔던 작업반의 그 동무 백두산의 헌지리에 글발을 줄 땐 내 그 시를 읊으며 해우에 올랐다. 아, 산같이 쌓여온 그리움 혁명의 성지에 한껏 쏟으며 내 지금 그리도 소원이던 백두산에 오르다니. 더 치너라 백두산아, 춘춘 하얀 명주필인 듯 길을 넘는 흰눈에 뺨을 비비며 수령님 스무성상 지구신 좌우에 이내 작은 심장 한껏 더 치너라. 더 치너라 더 치너라. 장준 고목에 눈굴리기에도 그이 받쳐오신 호고의 반세기가 새겨져 있고 함송이 오른 눈속의 만병초에도 그이께서 갖고 오신 내 조국의 모습이 떠올라. 이깔은 이깔마다 숭엄한 기념비단가 한가닥저 바람별조차 크나큰 순결이 되어 내 심장에 흘러드는가. 티 없이 부르는 너의 전진물은 바치는 삶에 지남없을 나의 피. 치솟아한 너의 일만산악은 죽었어도 변치 않을 나의 신념. 오 백두산 백두산아, 내 위에 한 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거니. 나는 너의 딸, 백두의 딸. 어머니 소령님 울어라. 내 만일 한 점의 티라도 빈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 만일 꽃으로 졌다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필 자리 찾으리.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경례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절규도록 두 손으로 승모를 붙잡게 하시고 승모입이 상할세라 조심조심 낚시를 벗겨내시었습니다. 승모가 부드덕거리며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렸습니다. 그 바람에 물방울이 튕겨 철구의 바른 눈에 날아들었습니다. 철구는 눈물이 핑 돌고 눈알이 좀 깔깔했지만 씻을 놈도 하지 않고 승모의 콧잔등을 튕겼습니다. 이놈의 승모가 힘이 꽤 센데 정말. 경례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기뻐하는 그들을 보시며 물통을 가져오라고 하시었습니다. 철진이와 철구는 물통을 받들어서 경례하는 대원 스님 곁에 가져갔습니다. 경례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연신 고개를 낚아내시었습니다. 물통 안에는 크고 작은 승모들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고기를 잡아놓을 때마다 물통 안에 승모들이 놀라 거들쩍거렸습니다. 그만하면 되겠지. 네. 철진이는 기쁨에 넘쳐 대답을 올렸습니다. 경례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물통 안을 들여다보시었습니다. 승모는 거기에 따라 이름도 다르게 부른다. 경례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가느다란 굴대로 물통 안의 승모들을 짚으시면서 오투머리, 모쟁이, 동모, 순모 라고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철진이는 샛별 눈을 깜빡거리면서 고기 이름을 외워보았습니다. 경례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인모와 대화하시면서 승모의 형태며 모리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이윽고 경례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낚시대를 거두어 두신 채 풀스풀해지시며 근길 쪽으로 걸어가시었습니다.
하면서 그의 말버릇은 영영 굳어지고 말았단다. 굳어지고? 이야, 잘 모르네. 영영 모르네. 무엇이? 너무도 참 말버릇이 굳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숨바텀은 있지요. 내일 있지요. 내하고 있지요. 축구를 하단 말이야. 이래 지리. 그건 너무나도 어색하지. 그러니 우린 이런 말버릇을 고치자고 있지요. 연시통은 지금 입절을 쓴 거 아니에요? 아차! 나도 어느 사이 버릇이 됐구나. 연시통은 우리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야지. 히야! 숨바텀을 이면서 넌 말이 난다고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야! 이처텀은 오늘 천서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누가 있잖아? 난 지금부터 이처 소리를 절대로 안 하겠단 말이야. 다시 날 보고 그런 소리를 하면 있지요. 하하하하. 자, 보세요. 이렇게 붙은 말버릇은 고치기 힘들고 너무 늘려지다가도 잘싹 붙는 게 말버릇이란다. 그러니 우린 앞으로 먹고 있지요, 놀고 있지요, 쓰고 있지요란 말버릇을 고쳐나가서야. 그래서 우리 쏠래 나쁜 말버릇을 고치지 못한 동무가 있으면 올 고쳐주자. 응, 그렇게 하자. 모두 따라 올바른 우리말을 잘 써나가자. 이건 나와 동무들 가위 이 약속이란다. 동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 동무들도 모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교실에 나가시자 바쁘게 운동장에 달려나가 공을 차는 본대 동무는 장차 축구 선수가 되어 국제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하고 그림 솜씨가 대단한 얀디 동무는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여 외국에 유학하겠다는 동무도 있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장사를 잘하겠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동무도 있었어요. 모두들 제각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저에게도 못지않은 꿈이 있어요. 그건 무형을 열심히 배워 학생들에게 무형을 배워주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 바쁘셔서 집을 비우시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침에는 일찍 나가시고 밤에는 제가 잠든 뒤에야 돌아오십니다. 또 년에 한두 번은 출장에 나가셔서 일주일이나 안 돌아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내실을 알면 유원지란 동물원이란 우리 가족들을 여러 곳에 데려다 주시며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에는 나와 동생에게 좋은 선물을 사와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는 우스갯소리도 잘하시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할머니 집에 가셔서 조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는 제가 태어난 그때부터 아름다운 저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저고리를 만들어 주시곤 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어머니지만 한 번 엿가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번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아했습니다. 예? 제가 무용 선생님이 되자는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다고요? 미안해요. 좀 이야기가 쏠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무용을 본 곳은 유치원식이었습니다. 금강산 가극단이 내가 사는 우라와에서 공연을 하나기에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관람을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보러 가는지 궁금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저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함께 보러 간 동무들과 같이 땀을 펄펄 흘리며 놀아다니었어요. 어머니가 하다못해 저를 끌어안고 자리에 앉힌 이후에도 저는 앉자 못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막여는 이후 저의 손이 무대 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흥미를 가져본 것은 저 손의 믹선무용이었습니다. 가지각색의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 눈부실 정도로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하늘에서 소녀가 내려오는 춤을 추는 무용선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할 것 없이 고운 춤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집안에 있는 저고리를 방에 가득 쌓여놓고 번갈아 입어가면서 골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무대에서 본 무용수들을 생각하면서 손도 올려보고 방긋 웃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울의 어머니는 싱글벙글 쓰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옆방에 나가 무엇인가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연분홍색 표지를 한 사진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사진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사진첩 쪽배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진은 그날 제가 본 아름다운 저고리를 입은 무용수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용수는 바로 우리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 대원 스님 앞에서 춤추었을 때의 사진이란다. 예? 아버지 대원 스님 앞에서요? 저는 지난 시기 어머니는 금강산 가극단의 무용수였고 아버지는 반지를 하는 영주가였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지내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날처럼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예술가였다는 사실에 저는 놀랍기만 하였어요. 사진에 찍힌 어머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나도 무용수가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아버지 대원 스님 앞에서 춤추는 무용수가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 무용 연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조국에서 춤추기 위해서는 조선말도 잘 들려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하였어요. 지금 저희 탐명 목표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지켜보시니 설마 제불의
전년간이 천년아니고 뭔가요? 우리 아버지 도시종아리였고 도시아바인데 천년이야. 내 발음이나 봤거든. 천년 말고 천년 저쪽에 천년 말이야. 우리 아버지 아직 조천이라 하셔요. 우리 아버지 천년 분회장 하신단다. 분회장? 분회가 뭔데? 분회도 모른다니. 아이 분회 이거 이쁘단 말이지. 화가 난다에 아이 분회. 아이가 분해. 동무가 까불고 있지. 우리 분해는 홈떠만 분해란다. 동무는 착하다고 이름난 내가 모른다는 것은 우리 동무들도 아마 모를 거야. 내가 분해를 배워줘야지. 기가 막혀. 얘들아. 천년 아가씨분 니시 아가씨분에 천년 아가씨분 혼타마 분에 천년 아가씨분 오후와 분에 여기는 아가씨의 일은 난 거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내 친구 도쿄 친구 고급부 2학년 5반 출석번호는 맨 끝 17번 방평스톰의 얘기를 하나 하자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마음씨는 맑은 하늘처럼 걷기는 거운데 남 앞에 서기만 하면 탈이란 말입니다. 대본의 얼굴은 헌담문화의처럼 막 붉으라 푸르라 말은 더듬 막힐 듯 말 듯 한솔수솔 몸가짐을 보느라니 발다리는 와들와들 볼볼볼볼 돌돌돌돌 게다가 눈꺼풀은 깜빡깜빡 여하튼 어쨌든 자유란 덮어놓고 부끄럼쟁이도 이만저만한 부끄럼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럼쟁이 내 친구는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그 속에서도 뛰어나게 잘하는 재능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노래를 썩 잘 부르는 겁니다. 예? 남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 부르는가고요? 참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에게 지난해 7월달에 벼랑간 경사가 났어요. 노래 공부, 음악 공부 잘하라고 몸에다 그리운 저기에 가서 통신교육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기다려다 어머니 저기요 하는가 하면 학교 가는 길에 자전거 페달을 연신 밟으면서 어머니 저기 나를 부른다. 게다가 목욕하면서도 어머니 저기 다사랑금이요 요요요 심지어는 잠꼬대 하면서도 나는 이제 너의 품으로 가노라 이렇게 꿈속에서도 저극을 그리워하니 늦잠 지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친구 저극 받는 소감이 참 진실감 있고 성실해서 기특하더라고요. 저극에서 지낸 나날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저극 얘기를 할 때마다 나의 손을 잡고 눈물줄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의 이야기로 알아들으십시오마는 그 친구 실은 저극에서 혼나긴 되게 혼났답니다. 자 먼저 발성 연습을 하겠습니다. 친구도 따라 소리 내는데 평소엔 참 잘 소리 내는구만. 기름 잘하구만. 그다음엔 좀 싫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느리게 타령을 배우겠습니다. 쌤 가사 한번 쭉 내려 읽어보십시오. 또 엄내 강변에 금붕어가 놀고요. 뒤뜰앞 꽃밭에 에르화 볼나비 뭐누나? 병사쌤 말을 끊을 대목에서 안 끊고 그냥 넘어가니 증민연불 외에도 정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읽기는 다음에 하기. 가사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엄내 강변이라는 장소에서 금붕어가 놀고 있습니다. 뒷두락꽃 위에서 에르화하고 볼나비가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장소가 하도 좋아서 기쁩니다. 영사쌤 그만 앉으시오. 통문은 일본에서 10년간 민족교육을 받았다는데 제대로 우리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머리가 령리한 학생이라고 들었는데요. 내 강변에 금붕어가 놀고요. 영서쌤 노래 공부하기 전에 말 공부합시다. 에르와 좋다 말 공부. 말 공부? 여러분 행복의 꽃동산 어머니 저기의 보금자리에 노래 공부하러 간 이 친구가 우리말 공부를 다시 새로 하게 된다니 참 생각될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뉘우치고 기다린 그 친구 다음 날부터 바득 열심히 우리말 공부를 하는데
동력이 들 때 창가에 지저귀는 참새와 함께 발음 훈련 아, 에, 이, 오, 으, 끄, 뜨, 으, 스, 쭈쭈쭈쭈쭈쭈 이와 같은 말 공부, 어쨌든 단어 공부 려간 어머니들 하는 대화에 귀를 감기고 조태원 선생님 주고받는 말에 귀쫑을 쓰이고 버스 운전수 선생님께 말 많이 건너보고 지나가는 꼬마한테 길 물어보고 씻던 누나에게 단어 배워보고 노래지도 선생님의 발음먹이 안 듣고서 서등시간 입을 안에서 끝에 끝에 찌찌찌찌찌찌 이렇게 그 친구 혼났어요. 아, 혼났지만 배운 게 더 많았지요. 예? 무엇을? 그것은 말 속에 민족이 있고 말 속에 정서가 있고 말 속에 넋이 있고 말 속에 뜻이 있고 말 속에 레저리 있고 말 속에 선조가 있고 말 속에 음악이 있고 춤과 노래가 있고 조선의 슬기와 미래가 있고 말 속에 덕일이 있기를 내 친구는 벼저리게 알았지요. 예, 물론 나도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뉘치는 게 많았지요. 동무들, 지금 우리들은 진짜 올바른 조선말, 우리말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의 넋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50년 세월 민족 교육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말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거나 일본말만 쓰고 있으면 진짜 조선 사람이 아니라 나나 동무나 나나 가짜 조선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데 시간이 다 되었다고 그냥 돌아가기는 좀 아쉬운데요. 예? 왜냐고요? 예, 내 친구 병스동무 일본에 들어와서 말 공부, 노래 공부 제법 열심히 하는데 그 성과를 친구인 내가 대신해서 한 가락 불러드리고 개장할까 합니다. 아유, 박수는 필요 없습니다. 내 강변에 굵은 너가 멀고요 이끌어 같은 외로워 볼 날이 오느라 우리 그 절사말 마려라 워러마 저뜨 좋다 하얀 사랑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Dear friends, have you ever seen this monument? Engraved on the surface of this monument is a last signature of the great leader Generalissimo Kim Il-sung, dated 7th July 1994. Whenever I see this monument, I suffer from a miserable, guilty conscience. Why do I feel so? The great leader hoped, up to the time of his passing away, that the year 1995 would be the first year of our country's reunification, but our country is still divided. However, for me, 1995 was a year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reunification. I visited my fatherland as a member of the delega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last summer. During my visit, I had the honor of attending the festival of the reunification of our nation and various pan-national events. With the festival close at hand, I took a rest in Quezon and met many elderly women. They were beating the drums, striking the kangari, playing the pipes, and dancing pleasantly to the rhythm. When we saw them nearby, they said, "Hey boys, let's dance together," and took our hands. We were shy at first,
but their passion made us dance and sing. After a few moments, a woman in front of me enthusiastically took my hand and said, "Although you were born and have grown up in Japan, I'm very glad to see you have fought for the national reunification. We have lived in Quezon, dreaming of the day when our country will be reunified. My husband died during the war, and my son became a soldi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Tears trickled down and wet her cheeks. She continued, "However, when will our country be reunified? Will we meet again after the reunification? I wonder if I'll live till then." We were deeply regretful not to have realized a reunification during the time when the great leader was alive. So I hope you will be in the vanguard of the national reunification and greet that day with our dear leader. And let's meet again. Hearing her words, I realized we must strive for the national reunification. Returning to Japan, I thought about what we could do for the national reunification, as the elderly woman said before. Shimonoseki is where I live, and is the nearest place to our country. So the student committee at our high school proposed that we should be the pioneers who would accomplish the national reunification. So all students conducted a campaign to collect signatures for the release of Chung Min-ju, Lee Hae-jung, and Park Yong-gil. As a result, we got a signatures of 11,421 people. Of course, I'm not satisfied with these results. But through this activity, I came to have the confidence that the power of youth is infinite, and our country will be reunified in the near future, without a doubt. So in my mind, 1995 became the first year of the national reunification. The dear leader, Marshal Kim Jong-il, wrote a letter to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and also our compatriots in Japan on the association 40th anniversary and told us, Cheongryun must strengthen national ties with our compatriots in various countries. It must work hard to see that all our overseas compatriots commit themselves to the sacred cause of the national reunification, along with the people in the homeland. Dear friends, that's perfectly correct. It is essential for the compatriots in the north, south, and abroad to strengthen national ties, and also all the compatriots to unite into one. In this sense, the position of our compatriots who live in Japan is very important. Compatriots in the north and south can't even make contact with each other. So it is we who must fight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I will fulfill the promise which I made with the elderly women and meet them again. To accomplish this, I want to study at the Foreign Languages Department of Korea University and prepare myself to be a worthwhile contributor who can devote himself to the reunification. I'm sure that we, all the compatriots, will meet that day and share the joy of the reunification. Thank you.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동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겠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 정희가 소년단에서 아버지 자랑 모임을 하였는데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두덜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조급부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슬픔을 느껴본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동생 정희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단 입단식이며 졸업식, 그리고 공일수업 날이 되면 다른 동무들이 부러웠고 일찍이 세상 떠나신 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없이 앉은 우리 앞에 한 장의 신문과 녹음 테이프를 내놓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네 담당 서조원, 아버지를 소개한 흑사와 그것을 방송한 평양 방송의 녹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3년간 교육사업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10시, 11시였으며 쉬는 날에도 거의 집에는 안 계셨답니다. 한 번만 동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 하셨고 그 바쁜 속에서도 분해일까지 스스로 마다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카이 저급학교 교장을 하시던 해 여름방학, 쉬는 날인데도 학교에서 밤늦도록 앵시를 하시다가 좀 쉬었다고 잠깐 자리에 누시고는 영영 일어나지 않으셨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자랑이 없어 너희들의 아버지는 참된 애교자단다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귓전에 쟁쟁이 울렸습니다. 동무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셨던가를.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나서 자라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님, 할머님한테서 조국의 고만과 귀중함을 들으셨고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는 위대한 대원스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원스님의 사랑 속에서 오였단 교육 일꾼으로 자라나셨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조국을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위대한 대원스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원스님을 우러러 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동무들, 나의 이 생각이 들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원스님의 사랑으로 소년단 예영 태비단으로 조국을 밤나였을 때였습니다. 이때 나는 너무나도 크나큰 배려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군전에서 위대한 대원스님께 전체 소년단원들을 대비하여 첫 번째로 소년단 경례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도 영광, 최상의 영광이었습니다. 동무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영광까지 지니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나를 오늘처럼 어엿하게 키우시고도 모자라 이처럼 최상의 영광까지 안겨주시는 사랑과 배려. 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가슴을 울렁이고 몸이 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동무들, 그때였습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렇게 살아오셨던가.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찌하여 교훈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애국의 한길을 걸으셨던가 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스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소년단 경례를 올렸을 때, 아, 이분이시다. 바로 이분을 잘 모셔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이다 하면서 자꾸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자. 아버지 어머니처럼 훌륭한 청룡일꾼이 되자. 이것이 내가 가진 그등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동무들,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것이 어찌나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오요 땅 송사한대하고 우리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고 학교를 지키고 조직을 지키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 바로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동포들이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조국인민들이 수재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보다 앞서 지원에 나서신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애국자들,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애국성을 우리가 물려받읍시다. 우리 3세 4세들이 그 뜻을 이어나갑시다. 학습도 우리말 공부도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이어나갈 한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나갑시다. 동무들, 주체시의 주인공, 21세기의 주인공으로서 애국의 대를 굳굳이 이어나갑시다. 여기는 일본 니가타함. 부둣가에는 비고 커다란 동체를 자랑하듯 만경봉 92호가 파도의 자장가를 들으며 말없이 쏘입니다. 부두에 나란히 선 창고 안에는 만경봉 92호의 출항을 기다리는 수많은 지함들이 높이 쌓여있고 등대의 불빛과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배 기저소리만이 은근히 들려오고 또 비춰온다. 만일 지함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고요한 밤이 더 깊어간다. 무지개 잤구나. 그런데 참 하루 종일 창고 안에서 지내니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네. 너는 언제까지 잠자고 있어? 어서 배를 타야겠는데. 아니, 만경봉 92호가 니가다항을 지나오기까지는 하룻밤을 또 기다려야 하니 그렇게 서둘러도 안 돼요. 좀 조용히 해줘. 야, 이거 자리가 너무 좁아서 참지 못하겠네. 동무들 어때? 심심풀이삼아 이곳에 모인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나 나눠보지 않겠어? 저도 장손이요. 저 역시 한가해서 찍을 지경이었어요. 그럼 됐지. 맨 먼저 내가 말하겠어. 난 홈에서 온 자며. 뭐? 콘에서? 아니 그럼
들었어. 잊을 수 없는 1995년 1월 17일 몸부림치는 불길 속에서 김동포의 품에 안기어 그 사이를 생으로 살아남았어. 그때 일은 말로는 다 표현 못해. 정말 고생이 많았어. 그 후 김동포와 함께 여러 비난처를 떨면서 어떨 때는 옷장, 어떨 때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책상이 되어 우리 동무들의 공부를 도와주었지. 그런데 어째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어? 뭘 묻길 참 잘했어. Excuse me. 안녕하십니까? 거기에 앉아도 좋습니까? 아우치. 쏘리. 몸은 도대체 누구요? 나 말입니까? 나는 태평양을 넘어 미국에서 온 사람이죠. 뭐? 미국? 이놈 자식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러 온 게 아니냐? No. 아닙니다. 나는 미국의 근상공인의 집을 갖다드리는 참이죠. 지금 공화국의 낮은 성분 구역에서는 세계적인 공동 개발 사업이 한창이죠. 그러니 기증한 손님이 되는 셈이지. 아이 참, 잘 오셨습니다. 땡큐. 역시 조선 사람은 여전히 바르구만. That's good. 그건 좋은데 이야기가 중단되었잖아요. 자, 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예. 이번 대진제가 있은 주시로 조국에서는 지진 피해 동포를 위해 진부모도 따르지 못할 그 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소. 그래서 오늘 물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의 동무들에게 연필, 지우개, 학습장, 그리고 가지가지의 옷감들을 마련하여 가는 중이요. 야, 그보다 기특한 참이 어디 있어? 자, 우리도 협력하자. 저는 이것을, 나는 이것을. 건배, 좀 기다려. 아니, 나는 낮은 성분 구역에 거기 잔 주우니까. 그럼 건배는 간첩이요. 알았습니다. 오 마이 갓! 뭐야 이 건배, 갑자기 머리가 통계하냐? 모르나요? 저는 1996년 설맞이 공연에 참가하는 예술서도 동무들의 집을 갖다드리는 지함이에요. 우린 진성의 한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가죠. 그렇다고 거기까지 춤출 필요는 없잖아. 신입조도 무대에 올라 마음껏 춤추고 싶어요. 이렇게! 동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 실은 우리도 마음껏 춤추고 싶어요. 동무들은 남자 아닌가? 나도 춤은 좋아합니다. 금수가 싼 내 나라에 사회주의 꽃이 피니. 동무들, 나는 조선대학교에서 왔어. 남조선에 대남 편지를 가져갔을 땐 나쁜 놈들이 편지를 버리려고 했으니 애당초지만 오늘은 아메리카, 내일은 크라파 하는 식으로
중요한 자료나 서류를 갖다 드리면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놀고 있는 셈이지. 우리는 통일세대! 나는 전국에서 모인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 드리는 연화장을 가지고 가는 참이야. 오. 지금 홋카이도로부터 남은 오키나와까지 일본의 반반국국을 털고 연화장을 받아왔어. 해외에서 이렇게나 많이 연화장을 받으실 분은 김정일 원수님 뿐이야. 정말 모두 수고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마디로 잠이라 해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만큼 우리가 훌륭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벌써! 자, 자기소개는 이만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러 갑시다. 예. 그만. 저기 속에 있는 참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 보니까 아주 귀중한 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또맨 어서 이야기해줘. 아니, 저는 참가하겠어요. 또 그런 사연이 있어요. 왜? 처음은 싱싱풀이로 시작했지만 나 자신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 아무리 깊은 사연이 있어도 모두가 알고 지내면 그것이 힘이 될지도 모르지. 자, 나도 듣고 싶습니다. 또 만나게 해도 많지 않으니. 알았어요. 저는 한 생을 정경의 그 사업에 고스란히 바쳐오신 고문 할아버지의 마지막 짐을 가지고 가는 지함이에요. 마지막 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요? 고문 할아버지는 몇 달 전 공일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 자기가 소중히 간직해오던 물건을 하나, 둘 저에게 넘겨주면서 나는 해방전 경상도에서 나서 자라 일본에 건너와 온갖 고생을 겪었다가 장군님 덕분에 참다운 인생을 찾았고 삶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 그러니 진정한 나의 고향, 생의 고향은 우리 공화국이라는 신념을 안고 하루와 같이 살아왔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 땅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콕콕 걸으시는 그 땅에 이것들을 묻어달라. 그게 그의 품에서 나서 자란 나의 영원한 행복이며 마지막 소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만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정말 미안해. 글쎄 이 지함들 하나하나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알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 확실한 사실. 그래, 우리는 다 적극을 향하고 있다는 그것이지. 적은 크기도 비슷하고 속은 안 보이지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조선이란 심장이 더 크게 거동치고 어디에서 살아도 한 뜻으로 살 수 있다. 옳지. 자, 동무들, 가자. 저들어. 우리의 마음을 싣고 빗줄이 되어 조선이란 심장까지 그리고 또 흘러가자. 동무들, 나는 조국이 통일되면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달리는 통일열차에 기쁨의 짐을 싣고 맨 먼저 올라타겠어. 나도 타겠어. 저도. 나는 낮은 성공 구역에 그리고 난 조선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 마라. 우리와 함께 가야지. 동무도 조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있겠지. 일서!